있는 과학기술계 대표. 이분? 아니면 조금 전에 저희 네. 저희 기관은 사실상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기초과학 거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중에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큰 연구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탄생된 기관이 기초과학연구원, 약자로 하면 IBS입니다. 거기에 핵심 기관인 핵심 장치가 바로 중이온 가속기, 입자 가속기입니다. 입자 가속기가 있는데 저는 중이온 가속기에서 제어 업무, 연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연구자들이나 기관 안에 있는 우리 연구자들 처우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이 잘랐어요? 아, 이분이 자른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사실 이제 해고되기 전에 우수연구원상도 받고 그랬는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기관에 어쨌든 뭐 비리 문제나 조금 제보를 하다 보니까 찍혀가지고 평가를 가장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건 차차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상세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송 중이에요? 대법에서 심리불속행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면밀히 봤더니 여러 측면의 피해자를 맞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금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해결책을 조금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7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인데 지금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뭐 우수연구원상까지 줘놓고 해고를 시키시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해고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 해외로 이주를 하는가, 그리고 왜 과학자들이 의대를 가려고 희망을 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정책 제안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과학기술인들은 학위를 하게 되면 최소한 보통 대학 졸업하고 나서 10년 이상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해외 같은 경우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히 이공계 쪽은 직장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충분히 받고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만한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 정도의 지원을 받고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고, 마친 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구 분야에서 충분히 이동하면서도 자기 경력 커리어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정적인 생활을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구비의 안정성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국내에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과학기술계 정책이나 R&D 예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물론 급하게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투자되고 있던 부분들까지 삭감하면서 이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다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위해서 GDP 대비, 지금은 뭐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10% 정도는 투자를 해야 국민들에게 250조를 거기다 투자하자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많아져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중기부, 과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각 부처별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연구인데 연구 프로젝트명만 바꿔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원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 제대로 투입하면서도 낭비되는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인력 양성이나 또는 연구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기재부가 이 직전 정권에서 기재부가 연구소들에 개별적으로 일괄적으로 연구비 삭감 10%씩 해서 올려, 이런 일들이 사실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100년 계획, 550년 계획, 10년 계획, 5년 계획을 짤 수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과 시스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연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연구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임금을 뭐 수십억씩 바라지 않고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어느 정도의 임금만 보장이 되면 평생 연구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경력에 맞는 임금 산정, 그리고 안정성. 사실 우리 포스닥 하시는 분들이요, 연구계에 계시면 대부분 다 90%가 아마 비정규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계에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려고 오셨다가 대학 졸업할 때쯤 되시면 현실을 보게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의대를 가면 졸업만 해도 최소 1년에 연봉 10억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연구계에 들어오면 취업 자체도 10년 이상 늦어지거니와 대부분은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 자체도 굉장히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아마 실태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또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보려면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한번 노벨상을 타보자, 그래서 기초과학을 증진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관 운영을 보면 사실상 설립 초기에 과기부 관료들이 내려와서 설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기관 운영이 행정 조직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연구 단장님들이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 또는 포스닥을 뽑고 이 사람은 정말 연구를 잘해서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도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단 중심의 연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시스템이 반영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시스템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서비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상시 지속 업무, 연구자들을 서비스하는 직업. 우리가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 건물에 에어컨 시스템도 돌아가야 되고, 장비도 돌아가야 되고, 전기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도 해주셔야 되고, 출입 관리를 위해서 경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연구기관 같은 데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용역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예산 낭비와 인권 침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용역으로 지금 17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 예예. 제가 예산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170명이 일을 할 때 용역으로 내보내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만, 용역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1년에 20억 예산이 낭비됩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산정해봤을 때 1년에 4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용역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고 매년 용역업체, 똑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연차가 다시 11개로 줄어듭니다. 같은 기관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연차가 다시 11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용역업체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임금계약서 다시 써야 되니까 해고의 위험에, 두려움에 처해 있고요.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를 해도 원청에서는 나 몰라라, 이건 용역업체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용역 떠넘기기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잘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연구자들은 연구를 할 때 내가 오늘 이게 필요해, 그러면 전기 배선을 지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일 때는 바로 항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적을 하면, 요청을 하면 바로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또 다른 용역을 별도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입력이 잘 안 돼요. 예,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좀 우리 기관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소송에 관련된 문제, 해고시키고,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들을 해고시키고 부당하게 대형 로펌 써가지고 과태료 지불하면서까지 복직시키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재판에
저희 사무국장은 이겼는데도 복직을 안 행정소송에서 시킨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기관이 지불하면서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본인은 끝까지 져버렸고. 뭐 이의 신청을 지금 대법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해외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희 기관에 꼭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연구 단장님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우수한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기관의 정말 바닥에서부터 상부까지 근데 일하는 어디예요? 기초과학연구원입니다. 몇 명이나? 바로 여기 옆에 있고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기관 전체 인원은 1,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기관이 사실 이제 본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여기 본원 컨벤션센터 바로 옆에 있고 중이용 가속기 연구소가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뭐 디지스트, 카이스트 이렇게 연구단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가속기는 선거 때 갔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요. 1조 4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사실상 목표했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다가 사실은 해고를 당한 거고요. 지금도 사실상 내부적인 네, 성과를 알았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면밀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꼭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저 마이크 좀 놔두세요. 잠깐만. 본인은 몇 년이나 연구하셨어요? 저는 2013년도 7월 1일 날 분야가 어디예요? 저는 원래 핵물리 이론을 전공했고요. 기초과학연구원에 올 때는 중이용 가속기의 입자 가속기 제어 시스템 담당 업무로 들어와서 사실 연구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내부 비리 뭐 이런 거 하다가 잘렸다. 예, 맞습니다. 재판에는 졌다. 예, 그러니까 대형 로펌하고 싸우면 사실 개인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따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챙겨보고 여기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이 꽤 많이 왔나 봐요. 별로 남의 일에 관심 없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한번 챙겨볼게요. 좋은 지적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분 네, 과학기술 가능하면 좀 정책과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